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점심 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공양 그냥 집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고 집에 부처님 모시러 간 분은 안 와. 안 오면 바로 그냥 갈 거야. 자, 58수 58 아이씨 아이고 웃겨라. 이것도 이제 경호선사가 그 송강사에 가셨다가 누구한테 차를 얻어드셨죠? 금명당. 금명당한테 차 얻어드시고 그 다음날 이제 송강사에서 이제 화엄사로 가세요. 화엄사에도 조시를 하셨습니다. 송강사도 조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송강사를 가는데 도반이 있어요. 도반 같이 가는 일행이 월화강백이야. 이름이 월화야. 월화강백이라는 분과 같이 어디를 가는 도중에, 화엄사로 가는 도중에 뭐 했다? 동행을 했다. 송강사, 월화강백 동행, 화엄, 로중구호. 이 로중구호가 세요. 로중구호가 경호선사가 센 시 중에 우음이 세다 그랬죠. 우음이 센데 이 경호사 로중구호가 한두 개가 아니요. 길 가다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뱉어내노라 이런 얘기요. 로중구호 길에다가 뱉어내는 말. 스님, 우리 길거리 가다가 속상하거나 뭐하면 싸대요 안 싸대요? 싸대잖아요 스님. 그것처럼 경호선사가 길거리 가다가 쉴 때마다 이걸 꺼내서, 이 경호선사가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 실을 이렇게 분첩분 아시죠? 예, 분첩분을 촥촥촥촥촥 적어서 옛날에 설정스님이 그 말했잖아요. 강진애가 사다가 3천만 원 탈탈 털어서 갔다가 그 수덕사 거 갖다 샀는데 그 원담스님이 그냥 자랑하다가 없었어 그게. 지금도 안 나온대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봉준 이야기가 더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밀스럽게 스님이 이게 감추고 목각분이었대요. 요만한 목각분에다가 넣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분철분으로 촥촥촥촥 접어서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자기 그 호를 파란만장하다 해서 그 마지막 건데 파란만장하다 해서 그 경호가 자기 이름을 만파사문 오직이 파란만장했으면 자기 이름을 바꿔. 당신 이름을 만파로 바꿔. 에이, 그래서 예예. 그래서 밥 먹고 켰어요. 또 안 킬까봐 걱정돼서.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해남 대흥사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해남 대흥사 가서 처음에 경호선사를 몰라봤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강진 그 밑에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거기서 강진에다가 발견돼서 설정스님이 사러 갔다 왔대요. 사갖고 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불교신문에도 냈잖아요. 찾는다고. 지금까지 못 찾아. 그게 나오면 또 다른 경우의 역사가 있을 텐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건 왜 안 나오느냐고. 누가 갖고 있어. 내놔. 안 내놔요. 그래서 있고요. 이거는 지금 경호선사가 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종이를 갖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내뱉는 이야기예요. 1번. 우초과문 경전선이고 속이 청다현진이라 석증남기 분광계고 촌닝림사 사경진이 무견 혹중 수체녀여 간구시어 판경이니라 초과 일곡 사양해라 온자 군산 담입운이구나 이렇게 썼는데, 이 시가 아무래도 경호선사가 이제 그 야외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외예요. 야외에 나오다 보니까 또 야외에 나오면 조금 들떠? 들떠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초 과문 경전신이요. 무슨 우자예요? 의탁할 우자예요. 부탁하다, 우탁하다, 붙이다, 의탁하다를 이 우자예요. 우촉, 봤어. 어디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촉에. 촉. 이게 무슨 촉자일까요, 이게?
앞에 이 눈목자가 붙어 있죠. 눈을 보는 거에 의지해서 확 지나가. 뭐를 지나가? 바깥 경치, 주변 경치를 막 확 지나가면서 또 들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요. 보고 듣고. 보면서 들으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보면 볼수록 야, 이 경치가 점점 뭐한다. 구를 전자라서 새롭게 굴러가는구나. 이 스님 구를 전자 쓴 거 보세요. 이게 경원서사가 지금 이 시를 이렇게 한 곳에 저기에서 쓰는 시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걸으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구르면 구를수록 점점 새로운 경치가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아주 그냥 과관으로 펼쳐지는구나 라고 쓰고 계시면서 이 가는 곳은 지금 송광사에서 어디를 가요? 화엄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속이 청흥나 혐진이라 바깥 경치를 바라보니까 그러한 바 있어. 이 기간 동안은 지금 이 가는 동안에는 뭐가 청흥이 어떻게 돼? 청흥이 막 절로나. 이 기간 동안 지금 걸어가는 이 순간에는 청흥이 딱 기약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냥 가는 쪽쪽이 전부 다 청흥이 기약돼 있어. 안 기약돼 있어. 약속에는 한 듯이 펼쳐지니까 청흥이 기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자가 어찌 나자예요. 어찌 뭐뭐 하겠는가. 어찌 뭐뭐 하겠는가. 혐진, 띠끌진, 세상친 이 세상을 혐오하겠는가 이런 말이요. 그동안에 마음속에 전봉준 때문에 속이 웅그러져 있는데 경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고 들을수록 경치가 점점 새로워서 지금 그한 바 소자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한 바 이 기간 동안에는 지나가는 이 걸어가는 동안 동안에는 절대로 이 청진이 풍경이 기약돼 있어서 나는 바깥 세상을 혐오하지 않겠노라. 절대 그냥 신세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혐오하겠는가. 미워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써요 스님? 글씨 7글씨에 속이 청흥나 혐진이라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 7글자 가지고 경호소자 속셈을 다 깨뜨려 버렸어. 우리가 지금 기분이 무지마지하게 좋다. 석증남기 분광계라. 석증 돌층암이 층층층층이 쌓여있고 람기. 이 람기는 뭐예요? 람기라고 하는 것은 이 람자가 산속의 산속의 기운, 산속의 기운인데 산속의 기운 중에서 어떤 기운을 람기라고 하느냐면은 산속에 아지랑이 같은 게 이렇게 피어나는 같은 거 있잖아요. 스물스물.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에 이렇게 그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기운을 람기라고 그래요. 돌층암이 막 쌓여있는 절벽에 람기가 보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더라? 람기가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요? 광괴. 아주 괴이하다는 얘기. 괴이하고 막 이 빛이 환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층층이 쌓인 돌층암이지만 그 아지랑이 빛 속에서 아지랑이 같은 뿌연 속에서 그 나오는 빛이 아주 괴이하고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분명하게 보인다. 그게 기이한 빛깔이. 그래 놓고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촌닝님심 사경진이여. 그 마을이 은닉해 돼 있어. 이렇게 안 보여. 뭐 때문에? 수풀에 가려서 마을이 은닉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그린다 말이야. 심사 마음으로 그린다. 경어선사 웃겨요. 이 마을이 수풀에 가려서 은닉돼 있어서 안 보이니까 내 마음으로 그 경치의 진풍경을 내가 한번 그려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마을이지만 내 진경을 마음으로 그리네. 그래 놓고 이제 그래 놓고 무견 혹준 수채녀고 이 무는 일항무자예요. 일항 반일항이죠. 반일항의 반일항의 개가 있는데 그 왜 우리가 보면은 일항에 가면은 개들이 날뛰잖아요, 스님. 그런데 혹시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짐작하는 건데 말이야. 그게 혹시자예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준은 춤출 준자거든요. 누구를 따라 춤춰? 나물 깨는 아가씨를 따라서 혹시 모르겠지만 그럴 리 없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 나물 깨는 아가씨를 따라가면서 개가 춤추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건 그 혹자예요. 아니 혹을 왜 붙여놔가 지금
그럴 리 없지. 개가 춤출 리가 있나. 근데 혹시라도 내가 보니까 그 아지랭이 따라서, 아니 그 나물 캐는 아가씨 따라서 그런 것 같아. 저놈 순놈 아닌가 혹시? 그래서 일항에 뛰는 저 개는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은 저 나물 캐는 아가씨를 따라서 춤을 추고 있구나. 근데 그림이 사실 스님 보이죠? 나는 그림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간구시어 반경이니라. 간, 이거는 뭐 시냇물 간잖아요. 석간수라고 하잖아요. 석간수. 시냇물 간 따라서 누가 피들기 굿자, 피들기가 때 맞춰서 말을 한다. 또 이게 말하는 거 맞죠? 말을 하는 건 때 맞춰서 구구거리겠네. 그죠, 스님? 아까도 그 말한다는 거 왜 그 어자를 썼잖아요. 새가 노래한다는 거를 어로 썼어요. 시냇가에 있는 피들기는 때 맞춰서 구구구구구구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 옆에서? 아까 개는 그 아가씨, 나물 캐는 아가씨를 따라서 춤을 추고 있었고, 예, 비둘기는 말고 조잘거리고 있는 비둘기는 누구? 겹방에, 방자는 겹방자잖아요. 농부 따라서 밤매는 농부를, 아니야, 이 밭갈농부죠. 밭갈경 농부를 따라서 구구거리고 있구나. 근데 비둘기도 왜 스님 꾸꾸꾸 거리죠. 괜히 사람 옆에 와가지고 누가 말 시키지도 않는데 저 혼자 와서 이렇게 말 걸어요. 꾸꾸꾸꾸꾸꾸꾸꾸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시골 풍경을 스님이, 경호 스님이 아주 그럴싸하게 드러내놓고 있죠. 그냥 안 봐도 비디오처럼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초가 일곡 사양해라. 초가, 이 초자는 뭐예요? 나무꾼 초자요. 나무꾼 우리가 초동이라고 하죠. 초동의 노랫소리 일곡이야. 그것도 왜 일곡이라고 했을까? 왜 일곡이라고 했을까? 나무꾼 노랫소리가 한 노래 또 하고 한 노래 또 하고 나무꾼이 노래 한 곡밖에 몰라. 응? 그래서 한 곡만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스님 그게 한 곡 부르고 또 부르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스님 계속 노래하는 거 동그박 과수원길 끝나면 또 동그박 과수원길 하면서 같은 노래만 계속 불러. 그게 이제 가장 흥겨웠을 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무심 속에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내가 잘 불러야지. 그러면 그 노래가 안 나오는데, 동그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 이런 거 또 다 설거지하고 나는데 또 동그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이 초동이 한 곡만 계속 불러 있어. 언제까지? 석양이 지면은 초동들이 저기 소떼 양떼 몰고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양떼들 그래서 노래를 한 노래 부르는데 한 노래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석양이 질 무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호선사가 아마 출발한 것은 석양이 지지 않았을 거야. 저 1번을 보고 들을수록 경치가 점점 새롭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는 신바람이 났어요. 스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 출발 신바람 나는데 조금 가다 보면은 아이고 지겨운데 이제 지겹다라고 보는 사이에 저쪽에는 석양이 지고 있고 초동이 그냥 노래 한 노래 또 하고 한 노래 또 하고 내려오고 있다. 그럴 때 뭐라는 거는 온자 군산 답이 운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온자라는 것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격이 온화하고 인자하다 그러잖아요. 인자할 때 이 자자예요. 인자한 산봉들이래. 그냥 군산들. 경호선사는 막 그 산이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미쳐요. 그냥 산이라면은 막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진인이라고 말하고 또 뭐 선군이라고도 말하고 막 뭣도 말하고 막 다 그냥 이 산. 예. 온자안 모든 물이 지어 있는 그 산들이 다 있는데 왜 담입운 구름 속에서 담담히 잠겨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월화 강백과 하엄사 가는 길에 그 부른, 네? 아니에요. 도착 안 했어요. 도착 같은 소리 했으니 뭔 도착 같은 소리요. 지금 2년 3년이 남았다니까. 나중에 가다가 안 나오니까 술집은 왜 안 나와? 이거 나왔지? 스님 그래서 이게 아직 멀었어요. 도착은 무슨 그 다음에 이제 59수 송광사 월화 강백 그래 1, 2가 있구나. 1, 2, 3까지 있어요. 스님 뭔 소리 안 나오니까 죽어도 안 나와 가는데 그래서 1, 2, 3까지 있어요. 송광사 이 시가 스님 이 시가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 차리느라고 1년 보냈어요. 스님 이 순서를 차리느라고. 이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배우면 알겠지만은 그 만해 한영원이
이 시의 순서를 가질 수가 없고 어떻게 된 연원인지를 몰라서 그냥 도착하는 대로 입수한 대로 쓴다라고 해서 써놨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스님. 남역시 북역시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누구지? 이 스님이라고 하는 거. 아유, 왜 생각이 안 나. 월정사 스님.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은 것은 이제 오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가 뭔 의미가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영웅이도 내내 그렇게 썼어요, 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 순서대로 하느라고 처음에 남역시와 북역시를 가르는데 몇 개월이 걸리죠. 이거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뭔 소리를 해가지고 가르는 다음에 그 남역시 중에서도 경호서사가 처음으로 움직였던 이동하셨던 영남, 그다음에 영남에서 호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호서가 있죠. 호서. 예. 그래서 호서지방시 따로, 그다음에 영남 따로, 호남 따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북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 따라서 제 따라서 이제 이 시가 저게 나온 이유가 이 시를 분류하면서 나온 거예요. 저 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사라지기 전에 저걸 한다고 해갖고 그냥 우리 그 학원생 애를 집에 가서 사회과부도 가져래가지고 쭉 찢어서 이거 찢어도 되겠냐? 라고 허락받고 그거 뜯어서 저기 색연필로 이게 애들 공부 가르치다가 점수 매기던 색연필이에요. 스님 저게 항상 색연필에다 귀에다 꽂고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촉촉촉촉촉 막 이 머릿속에 살아있을 때 그냥 이거를 이어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거를 그냥 박사 논문 때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요. 지금도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옆에 조그맣게 뭐가 써 있어요. 뭐 아득포제를 넘으며 저게 뭐요, 뭐 새쌍둥이를 보다 장진강에서 새쌍둥이를 보거든요. 이제 이쪽에는 또 월정사 막 저쪽에는 막 장뚜루벌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까봐 정신없이 저거를 그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시를 말하자면 순서대로 이게 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다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시를 막 줄라레비를 세워놨다가 또 새로운 시가 나오고 이거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지? 가다가 또 하나 끼워 넣고 잘 됐네 했다가 하나가 또 나오면 이거 또 순서가 또 틀리네. 이래가지고 그거를 265수까지 맞추는데 그냥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끼어들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 그래도 하나 또 끼어들으면 또 줄줄이 뒤에 끼어들면 괜찮은데 저 앞쪽에 있다 끼어들으면 막 전부 다 막 사태가 일어나갖고 막 전부 다 265가 막 흔들해. 딴 만나다 눈 뜨고 일어나서 한 짓이 그것이었어요. 그 일만 했더니 그거는 1년 그랬다니까. 스님 1년 그랬다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는 막 토역질이 나올 정도로 그 뭐라 그래요, 스님? 슬럼프. 그냥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 시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이렇게 막 시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정신상으로 막 265개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북역시 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니까 또 이게 갈아줄 수 있는 게 그 갑산의 간계가 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갑산이 2년인데 그 간계에 도착하기까지가 또 1년 반이 걸려요. 그때 쓴 시를 또 따로 모아요. 그러다가 이제 간계에 도착해서 김타기를 만나면서부터의 그것이 또 6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선사가 이제 한일합방 내서 갑산으로 넘어갈 시가 또 갑산시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개 나타나면 그냥 숫자 하나 다 바꾸려면 이게 머리가 다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265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66이 나왔어요. 다시 보니까 그 겹쳐진 게 하나 더 있어. 서해라고 하는 시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빼고 다시 또 265수로 바꾸느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정돼서 265수야. 만약에 다시 나타난다면 큰일이죠. 근데 큰일이고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다시 바꾸더라도 나타나면 266을 넣지 않고 다시 또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근데 지금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65수로 안착을 해서 이 시가 전부 다 말하자면 소설처럼 저게 가고 있어서 이 소설 속에 이 시를 그렇게 다 집어넣어요.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넣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59번째 지금 이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직도 화엄 로중 구호야. 송광사 월화 강백 동행 화엄 로중 구호 이렇게 돼 있죠. 송광사 월화 강백과 화엄사 가는 길에 없다. 뭐를 읊었을까?
수족 수영 임탁청이고 황호 춘몽 차부생이라. 활수담산 다소경이니 한운 낙조 고금정이네. 야하 청례 고금백이고 춘죽 삼이 만오청이라. 음상 무궁 환취치니 경림 하처 주기명이라. 이렇게 했고 수족 수영 임탁청. 이게 뭐냐면요, 발족이죠. 발에 따르고 또 영 각근에 따라서 임의대로 맡기는데 탁이건 청이건, 우리가 보통 탁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청탁이라고 하죠. 청탁 보통은. 근데 이거 아분을 맞추려고 탁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저기 보면은 그게 금방 나와요. 저기 앞에 저거 보면은 청생 정경 백청 취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걸 아분을 맞추려고 청탁을 탁청으로 바꾼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탁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청탁이니까 맑을 때는 발을 따르고, 맑은 물엔 각근 영자가 있죠. 각근을 씻고, 탁한 물에는 그 탁한 물에 따라서 발을 씻는다. 이 이야기가 고사가 있어요. 구론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경어선사는 너무나 많은 거를 알고 계셔가지고 이 시 하나를 봐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 네, 구론 처음 들으시죠? 이 초나라예요. 초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초나라에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답니다. 구론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냥 어찌나 맑은지 대쪽 같아. 에이?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이제 그 초나라 구론이라는 시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구론이라는 사람이 그 재상인데 뭐라자면 정치상으로 뭐 그 왕이 저쪽에 가서 굽신거리면 뭐를 준다 그러는데 이제 이 구론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 왕이 이제 결국은 구론의 말을 안 들어서 죽어요. 죽으니까 구론이가 이제 그 속상해서, 자기 왕이 내 말을 안 듣고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속상하니까 그거를 저기들 다 버리고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배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구론이가 가다가 보니까 초췌한 모습이지, 이제 다 저기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거기에 강가에 갔더니 어떤 어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 구론 그 대부님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 구론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돛대를 그 어부가 돛대를 올리면서 하는 말.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살을 쓰는데 창량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을 것이고 창량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을 것이로다 해가지고, 세상이 맑을 때는 맑음을 따라가지만 세상이 혼탁할 때는 그 발을 씻고 새 속에서 하는 척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이제 구론이가 그래요. 나는 여기서 왜 쫓겨났냐. 너무 맑아서 쫓겨나고 너무 하지 말라는 거를 너무 강력하게 해서 그거를 따르지 못해서 내 심성이, 그래서 그냥 왔다 해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구론이가 스님 자살을 해요. 자기가 자살이 아니라 자결을 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근데 나는 왜 스님 이런 말만 해도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론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 자리에 가서 뭐 쌀을 백서움을 싣고 와서 그 바다에다가 뿌린답니다. 먹으라고, 그 구론이를. 근데 그날이 5월 5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단오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5월 5일의 유래가 그 구론이 때문에 생겨나서 해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준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재상이었나 봐, 이 구론이라는 분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슬프더라고. 어쨌든 그런 아까운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탁 하고 들어오면 해. 막 발을 안 담궈. 이거를 쓴 게 경호선사가 자기 신세랑 당신의 신세랑 비슷하고 당신의 그게 맞았던지 이거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쓴 걸 보니까 왜 또 경호선사 생각이 이게 거기에 이게 미쳤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좀 속상했고요. 왜냐면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쫄딱 망해가지고 속상하지. 그래 놓고 황호 춘몽 자부생이라 황차 뭐 어차피 뭐뭐이지 않겠는가 라고 호를 썼죠. 어차피 이거이지 않겠는가. 뭐 춘몽 봄꿈 춘 인생 그리고 차 부생. 이 부생은 중생이죠. 인생이죠. 부생 뜬구름 부평초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봄 춘몽이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 당신 신세 타령을 구론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 붙여서 한 것 같아요. 스님 붙여도 꼭 구론 같은 사람이 거기에 딱 맞게 갖다 붙여놨으니 아이고 이거 속상해서 어쩌나. 활수 담산 다소경이니 활수 그냥 푸른 막 활달하게 그 흘러가는 물, 그 다음에 담산 담담하게 잠겨있는 이 예쁜 산, 그리고 니 다소경이다. 막 여기저기 떨려있더라. 경치가 아직도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님 어디서 한숨 주무시고 다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건가 아니면 계속 가는 건가는 봐야 돼. 아직 아까 걸어가셨나요? 예, 다 걸어갔지요 스님. 멀지요. 멀지요. 오래 가셔야 돼. 그래 참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석양에 그 초동들이 그냥 노래 7가 부른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석양에 어떻게 나 몰라. 그 다음 걸 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 그 다음 연을 보면 한운 낙조 코금정이라. 아 이게 연작시기 때문에 바로 쓰고 또 쓴 거야. 한가로운 구름이 한가로운 구름에 뭐가 비쳐요? 석양, 저녁이요. 아직도 석양이고만 그래야. 계속하고 있고. 한가로운 구름에 석양이 비치니 고금정이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한가롭게 구름이 흘러가는데 꼭 석양이 이렇게 비칠 때는 저게 한편으로는 한가로워 보이지만 스님 한가로울은 약간 좀 으스스하네 보여. 해가 지니까 그것이 그런 감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야 스님. 고금정이니까. 참내 이 경호선사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경호가 돼서 이 빙의가 돼서 이걸 읽어보면 참으로 이 경호선사 이거 못지않아. 그래놓고는 또 이게 그래놓고 아야 청해 고금백이고 야하 들안개. 야하는 들안개죠. 틀안개가 맑게 개이자. 이게 뭐냐면 예자는 끌고 끌려자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안개가 끌려갔어. 안개가 끌어당겨주니까 맑은 게 나타난 거야. 그거는 이제 구름이 거치고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른 말 빼고 구름이 거치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름이 거쳐서 끌려가서 보니까 외로운 그건 뭐야? 세금자죠? 외로운 새가 하얗다. 이게 무슨 소리죠? 외로운 새가 하얗다니까 경호 자신이 외롭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왜 안개 속에 있다가 나온 새를 보면 있잖아요. 그 새가 하얘. 왜 하얄까요? 거기 이게 뭐죠? 이게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스님 이게 하얘요. 그거를 지금 외로운 새라고 해놓은 거예요. 외로운 새 하얗고. 왜 외로운 새가 하얗죠? 들안개가 있다가 그것이 끌려가듯이 거쳐버리니까 그 새가 하얗게 서리를 맞아가지고 서리 맞으면 막 하얗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구름 속에 있다 나왔다 이런 얘기죠. 외로운 새 하얗고 춘죽 삼이 만오청이요. 춘죽 봄이네요. 봄 대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였어.
빽빽할 삼자에다가 이게 둘러싸일 위자잖아요. 봄 대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만호청이라. 만호라는 거는 집집마다 이런 얘기야. 만가구니까 집집마다 푸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어디를 경호선사가 지나가고 있을까요? 질문. 맞히면은 여기는 담양이에요. 담양.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담양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경호선사가 담양 얘기가 경호선사 시에 몇 번 나오거든요. 누굴 잘 찾아가. 근데 담양에 있어 그게. 그래서 이 대나무 숲이 그냥 집집마다 다 빽빽해. 저 담양에 가면 그래요. 집집마다 대나무가 있어서 거기에는 죽새공품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가 지나치고 있는 곳은 어디다? 담양을 지나가고 있고 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집집마다 푸르구나. 음상무궁 환취치라. 내가 음미하고 있어. 감상에 젖어서 얼마만큼 감상에 젖었어? 무궁할 정도로. 이게 뭐냐, 한없는 상념. 한없는 상념에 젖어서 젖어들고 있는데 뭐 하고 싶어? 환취치. 이 환취치를 보세요. 돌아가고 싶다. 어디로? 취치로. 취해서, 이 취는 취향할 취자도 돼요. 우리가 왜 귀취자기 할 때 경호선사가 이거를 취향할 취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뭘까? 여기서도 내내 취하다 소리예요. 똑같이. 취치라고 하는 것은 취한 곳을 취향하여. 내가 취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걸 보면은, 선생님 경호선사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빨리 내가 취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취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찾아야 될까? 술집. 나오나 봐? 그 다음, 우리 스님 도사네요? 한없는 상념에 젖어 내가 취하고 온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취하는 것을 취향해. 경호선사가 취하고 싶은데, 경림 하처 주기명이라. 경림. 이 수풀색에 가려가지고, 막힐 격자잖아요? 수풀에 막혀서 어느 곳인가 하처. 수풀에 막혀서 어느 곳에 뭐가 있을 것인가? 주막이라고 쓰는 깃발 있죠, 스님? 스님 주막집 깃발 보셨죠? 있어요. 여기다 주막이라고 딱 써붙여놔. 이게 펄렁펄렁 하면서 거기다가 주막이라는 깃발이 어디서 밝게 비칠 것인가 이런 말이요. 밝을 명자 좀 봐. 그냥 이 경호선사가 그냥 시간에 흐르는 자기 자신의 바깥 풍경과 경치와 이런 것들을 걷다 대고 자기의 감상과 다 써놓고는 이제 술이 취하고 싶어? 한 잔 걸치고 싶다. 석양이고 이제 그만 걷고 싶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시한 술을 더 써. 우리도 더 쓰고 좀 지나가야지. 그래서 성광사 오라 강백과 성광사 오래 강백과 화엄사 가는 도중에 읊은 노래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이고 살다가 보니 기회 줄령 우심천이여 군보 창정 괴미전이라 교목 한년 춘경전이 담은 고조 석양변이네 랑유무단 신장론이 치기 하방 세면이라 춘주미란 고사우여 풍류치가 인부천이네. 기회 몇 번이나 지나쳤는가. 몇 번이나 돌고 또 돌아. 그러니까 스님 그냥 송광사에서 그냥 화엄사 갈 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을 지나나 봐요. 그렇겠지요. 그냥 걸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몇 번이나 줄령을 돌았느냐 이 말이야. 이놈의 줄령이 안 나올라나 하면 또 나오고 줄령이 안 나올라나 하면 높은 골짜기 말이야. 또 나오고 해서 몇 번이나 줄령을 돌았고 또 몇 번이나 깊은 내를 건너냐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여러 냇가를 건넜나 봐요, 스님. 그죠? 돌았나? 대단하죠? 군보장정 괴미전이라. 여기서 군은 뭐예요? 이 군은 공경에 처했다 이런 말이야. 지금 공경에 처했어. 왜 공경에 처했을까? 걸을 만큼 걸었으니까 이제 힘들겠지요. 걸음에 그 공경에 처했어요. 이 걸음이 어떻게 돼? 장정 긴 여정에 이 걸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괴미전. 그러니까 이 장정 긴 여정에 걸음이 이미 공경에 처했는데 그게 뭐냐 걸음걸이가 늦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내가 부끄럽구나. 뭐가? 미전. 미전은 누구를 앞서가지 못하는 게, 오락강백을 앞서가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락강백이 조금 젊었나 봐. 젊으니까 오락강백은 빨리 따라가. 이제 스님 빨리 오세요. 아이고 스님 빨리 오시니까 뭐한대야? 이러는데 지나다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살짝 보시고 여기는 가시면 안 돼. 이쪽으로 그쪽으로 비켜주세요. 이쪽으로? 예예예. 아니, 불교 기사에서 어디 경호 기념관? 지금 강의 중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음걸이에 이제 이상이 생겼어. 장정을 걷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가 뭐라다? 부끄럽다. 누구를 앞서가지 못해서 오락강백을. 그러니까 오락강백은 나이가 좀 있으셔 젊으셔서 앞서가면서 스님 빨리 따라오세요. 그런데 스님이 빨리 못 따라와. 그런 게 아. 아니라 하는 거 아니고 예? 속상하다. 속상해? 아니 이 나이가 이 연세가 지금 언제냐면요. 빨리 못 들어가니까. 이 나이가 언제냐면은요. 이 53살이에요. 그럼 53살이면 좀 늙었나? 그때는 스님 옛날에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53이면 많이 늙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 경호수다가 64세에 열반하시는데 64세도 오래 천수를 누린 것처럼 오래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딘 걸음이 뭐한다? 더딘 걸음 긴 여정. 핑계는 뭐야? 긴 여정이요. 긴 여정. 장정. 긴 여정에 내가 앞서가지 못한 것이 미안하이 부끄럽구나 이 얘기요. 그러면서 또 교목 한년 춘경조라. 교목, 우리 교목 알죠? 이 나무들, 막 키 작은 나무들 가면 이런 모든 나무들이 그 교목이 있는데 한년 차가운 연기.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봄이라고 그랬는데 봄이라고 해도 3월달에 추워요, 스님. 에? 추워. 그래서 봄에 한년이 있지만 춘경조라. 가을이라고 봄 풍경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말이야. 이를 쫓자니까 아직 이 찬 연기하고 앙상한 가지나무, 그러니까 교목이죠. 교목들이 봄이라고 이르기에는 봄은 아직 이른데, 담은 고조 석양변이라. 담담한 구름. 경어선사 벗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구름, 그죠? 예? 달, 그래서 산, 뭐 이런 거. 담은 고조, 외로운 새도 경어선사 친구죠. 담담한 구름, 외로운 새가 석양변이라. 봐, 스님 석양변이라 아직도 안 끝났잖아. 이 세수가 이 거짓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거 다 읽고 순서대로 해놓은 거야. 쓰니까 이게 아직도 석양이 안 졌어.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그만 가야 되는데. 그래 놓고 담담한 구름 외로운 새 석양가를 다루고 있구나. 스님이 당신이 외로우니까 아까부터 자꾸 외로운 새라고 해. 괴로워, 고독하게 외로운 새가 석양가를 다루네. 랑유 무단 신장노라. 랑유 유랑한단 말이야. 유랑을 거꾸로 랑유라고 지금 해놨죠. 랑유나 유랑인 경어선사가 바꾸는 게 수법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사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바꿔. 랑유 유랑. 유랑 무단. 유랑이라는 건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유랑한다 그러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무단이 뭐예요? 멈추질 않고 끝일 새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지만 27수서부터인가 이 모양이 돼요. 27서부터가 앞에는 그냥 펄펄 끓었잖아요. 그냥 아주 막 그냥 중도부리가 그냥 칼날처럼 막 있었는데, 아니 그게 체크하게. 그 전에는 스님 저는 북쪽시에만 경호선사가 가서 읊은 줄 알았거든요. 한탄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7수 이후부터 다 이렇게 한탄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어시를 다시 번역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무단히 자기가 유랑객이 돼서 떠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몸은 길게 늙었대요. 길게 늙은 게 어떻게 길게 늙은 게 길장자가 됐거든요. 이미 폭삭 늙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몸이 폭삭 늙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교훈사가 여기를 가실 때도 이미 뭐 그렇게 몸이 썩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냥 저거 봐, 스님, 저기 이제 폭상 늙은 거 보이잖아요. 저 사진이 증명하잖아요. 폭상 늙은 할아버지가 됐다니까, 몇 년 사이에. 이거 쓰시고 저게 53세니까 55세야. 2년 후에 저렇게 폭삭 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저만큼 됐을 거라는 생각이죠. 얼마만큼 폭삭 늙었냐. 이 50세거든? 이게 50세인데 저쪽이 5년 만에 할아버지가 된 거야. 돌아버리죠, 뭐. 돌아버리죠. 그래서 에휴, 그래서 폭삭 늙었도다. 그래 놓고 뭐래요? 취기 하방 세외면이라. 취하는 것은 취하면서 버렸어. 이 버릴 기자가 지금 몇 번을 나오는지 몰라요, 스님? 그죠?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에? 나오잖아요?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버려요. 이 버릴 기자. 그냥 취해서 버리니, 그냥은 못 버려, 스님? 그냥. 경호선사는 항상 취해서 버리고, 또 뭐야, 그 신선이 돼서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속세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은 지금 뭐요? 초실이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못해. 그러다 취하면 후딱 버려. 취해서 버리니 어찌 방해롭겠는가. 이게 방해로울 방자거든요. 방해롭겠는가. 뭐를? 세상 밖에. 취해서 버리면서 어디서 잠을 자? 세상 밖에서 잠을 자니. 세상 밖에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 한 잔 걸치니 세상 밖을 다 잊어버렸잖아, 세상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세상 밖으로 가서 세상 버리고 내가 세상 밖에서 잠자니 아무로울 것도 어찌 방해롭구나 써있잖아. 어찌 하자 있잖아. 어찌 방해롭겠는가. 방해로울 게 없구나. 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시가 또 더 웃겨요, 스님. 준주미란 고사오라. 준주. 준주가 뭐예요? 술통에 남아있는 그 술통을 준주라고 그래요. 이 준주자를 또 경선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북쪽에 가서도 맨날 술 드시면서 준주라고 그래요. 준주. 술통이, 스님? 술통이 바닥이 날 때까지 스님이 쓰시는데, 여기 보세요. 술통에 아직 술이 남았는데, 준주미란, 준주미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준주미란 고사. 여기서 고사는 뭐냐? 술통에 술이 아직 남았는데, 고사가 이 란자는 이게 권한다 이런 그런 뜻이 있거든요. 술통에 술이 아직 남아있는데, 고사가 누구랬어 아까요? 이 광백은 당연히 고사지요. 예, 광백은 당연히 고사지요. 그래서 고사가 또 이 또자가 있어요. 술잔에 술잔이 이렇게 남았어. 예? 이게 마시면 이제 빈 술잔에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술잔에 술잔이 남았는데 고사가 또 그래. 아이고 좋네. 사양하는 척 하면서 다시 또 받아먹어. 에? 이렇게 해서 술잔에 술이 아직 남았는데 고사가 또 권하네 해놓고, 이야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년에 뭐라 그랬어요? 에라 모르겠다. 풍류는 어디? 다만지. 마침 때맞춰. 다만 풍류는 다만 어디다 맡겨? 가임 부천이라. 내가 하늘에다 맡긴다. 하늘, 우리가 지하비부할 때 하늘천보다 노롭다 그러잖아. 부천에다가 내가 맡기고 술을 마시겠다. 아직 술잔에 술 남았는데도 또 권하는데, 아주 이 고사께서 나를 권하니 내가 그냥 풍류는 에라 모르겠다. 저 하늘에 맡기고 그냥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경선사가 이제 하룻밤 쉴 것 같아요, 주막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3년에 그 송광사 월화 강백과 화엄사에 가는 그 로중고어가 세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이걸 써서 대단하시죠? 가면서 이거를 막 쓰면서 맞추면서 아분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분도 막 진짜 잘 맞춰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으로 끝나고 어디 가서 멈췄어? 주막에서 멈추고 있어요. 지금 시점은 주막이죠. 61수 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요? 그게 없어요? 제가 찾아놨는데 어저께.
어저께 그게 61수로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대단해. 제대로 못 보셨는데 딱 맞춰서. 예. 궁금해서 와봤으니까 다음에 또 지나가자. 넣으십시오. 예, 가십시오. 스님. 그러니까는 원효대사가 예.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거 저번에 성파 거 가져가셨죠? 이거 성파 거야. 이거는 1번은 1번은 헤일이고 2번은 저기 드려요. 우리 일법 스님. 일법 스님 드리고 일법 스님을 갖다가 스님 그 성파 종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이 하세요. 그 3, 4권 다 있거든요. 그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스님.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효성사가 예. 금남경 논을 소를 타고 가시면서 짓잖아요. 예. 그거를 누가 없애가지고. 예. 그리고 다 타고 하면서, 예. 했는데 예. 우리 경호선상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해. 그때 경호선사는 이제 말을 타고 가시거나 이런 게 없어갖고 그냥 죽어라 걸어가시면서 이걸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써있잖아. 로중고라고 써있잖아요. 길거리를 가면서 흩뿌린 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또 로중고가 아니라 도중고라고 써있어요. 가는 길 도중 똑같은 말이에요. 가는 길에 썼어요. 이 시 엄청 유명한 시잖아요. 세상에 알려진 시 중에서 거의 톱에 속하는 시예요. 이 시가. 예. 로중고와 똑같아요. 우리가 길도자라고 하잖아요. 길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도중고라고 했고 아까는 로중고죠. 뭐 조그만의 차이를 둔다면 로중고는 길거리 가다가 쓴 거고 이거는 그냥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쓴 거야. 네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걔는 걸어가다가 직접 로중에 진짜 로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중이라는 것은 범어사에 이제 가셨다가 하한 거 마치시고 다시 또 해인사로 가서 또 하한 거를 맞춰줘야 돼요, 스님. 그래서 바빠요. 우리가 왜 스님 요즘에도 왜 안 걷게 돌아오면 해제를 좀 빨리 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빨리 하잖아요. 경호선사는 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윤피람도 해인사에서 하한 거를 마치시고 저 윤피람을 가셔서 하한 거를 해서 시가 나와요. 나중에 여기에 저 사진 찍은 시가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이제 시간 나면은 예. 경호선사가 해제하시고 해제 법문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을 쭉 순서대로 적어놓으면 그것도 참 좋겠네. 그런데 문제는 해제 법문이 없어요. 경호선사가 남긴 게. 해제 법문을 뭘 내가 했다라고 남긴 게 없으세요. 안타까운 건 이제 이거 끝나고 시가 끝나고 나면은 법어를 하는데 그냥 시중이라는 시가 딱 하나 있고, 예. 경호선사가 이런 걸 남기기를 싫어해갖고 후학들이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성철스님이 법문하면 마이크 갖다 대고 있잖아요. 녹음기 갖다 다 하잖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남긴 게 없고 그냥 진짜 유일하게 경호선사가 이제 시중이라는 그걸 남긴 거를 경호선사가 그걸 글로 써놨지. 그거를 이제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만공스님이 경어집 만들 테니까 내놔. 그래가지고 다 수합해서 만든 게 저 경어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경호선사의 이 시 같은 거는 경호선사가 갖고 있지 않았고 다 남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것도 이제 하는데 요것도 이제 이것도 뭐냐면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읊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61수 여기서 이제 자 범어사잖아요. 자는 뭐예요? 법문사에서 이게 시작할 자자예요. 어디에서 그 다음에 지는 끝난다. 예. 지 이렇게 쓰거든요. 자, 지 이렇게 써서 뭐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뭐로부터 끝날다. 그러면 지자는 끝날 지자예요. 이거는 시작할 자자고. 그래서 범어사에서 출발하여 이런 얘기예요. 범어사에서 출발해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읊은 시야. 그러니까 이거는 길거리에서 쓴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아까는 로중이니까 진짜 길거리고 이거는 그냥 가는 도중에 쓴 건데 이게 이제 언제 썼냐면요. 이게 1901년 썼어요. 1901년에
3월 달에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쓰셨냐면 그 왜 송강사 점안불사 아시죠? 그 송강사 점안불사에 경호선사가 가가지고 점안불사 하러 갔다가 그 뭐야 점안식은 안 하고 거기 뭐 고기 돼지고기인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리를 뭐 삶아 올았다나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막 그 점안불사를 못 하고 이제 하루를 이제 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경호선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위 위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막 그 송강사 법당에 그냥 호랑이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막 난입을 해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어저께 경호선사 폄훼한 인간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이놈들하고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산매에 들었다가 네, 일어나서 니네도 해탈에 들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그냥 호랑이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그냥 온 산중에 있던 그냥 동물들이 다 이제 다 인사하고 이렇게 해탈법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호선사가 이제 그 소문이 생불로 소문이 나요. 이제 진짜로 아 경호선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는 거지. 머리를 조아려 이제부터는 진짜로 아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전에는 막 폄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이 경호선사를 뭘로 생각해? 생불로 생각해서 이제 다 쑥은데요. 머리를 읊조리고 조아리고 왜냐면은 그 송강사 점안불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승들은 막 쫓아내라고 막 난리가 나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경호선사를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술에 취해서 거기 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노승들은 좀 기다려 보자.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스님이 멀쩡해가지고 그냥 새벽 대바람부터 가서 그냥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호랑이들이 막 산중에 호랑이 다 내려가가지고 막 송광사에 가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대중들을.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다들 뭐에 들어라? 다들 해탈에 들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다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경호선사가 생불의 소문이 막 퍼져. 근데 경호선사는 괴로워. 저 시가 그 시예요. 자 봅시다. 십천명고 위세란이라 불지 하처 가장신이네 어촌주사 기무쳐라 단공 익명 명익신이구나. 식천 지식은 짧은데 에? 이름은 높아졌어. 누가? 경호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는 것은 채뿔도 없는데 이름만 높아져서 생불이라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위태로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위태로운 이 세상에는 이름이 알려지는 게 지금 위험해. 나는 지금 수마되잖아요. 경호선사는 그냥 일본 놈들이 날이면 날마다 전봉주 장군 시체 뛴 놈 그놈 구척장신놈 누구야 라고 다리를 날마다 쫓아다니는데 경호선사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이름이 높아지니까 나는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위태로운 세상에 이 난세에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혼자 한탄하는 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지하처 가장신이여 부지 알지 못하도다 어느 곳에 하처 어느 장소에 뭐 할지 가능할지 뭐가 가능해? 이 한 몸을 감추기에 어느 곳에 이 한 몸을 감춰야 할지 알지 못하도다. 난 이 감추고 싶은데 이제 그런데 그냥 자꾸 그냥 뭐 좀 가서 송광사에 가서도 왜 송광사에 가서 경호선사가 술 먹고 고기 막 구워오라고 이 개판을 쳤을까요? 파라코로 행세하고 싶어서 파라코 개차반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아 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거 미쳤구나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내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치기를 파라코로 행세를 해서 파라코로 행세를 해서 나들 제발 좀 어떻게 좀 내쳐달라. 중생들이요 나한테 제발 좀 관심 갖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세져가지고 그래서 속상해. 그러면서 이제 경선사가 뭐라냐면 어촌주사 기무쳐라 어촌이나 주사나 여기 주사가 주마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사 알겠죠? 주점 술집을 주사라고 그래요. 어촌 주사나 어찌 기자요. 어찌 무쳐
숨을 곳이 내가 없으려면은 어촌이든지 주막이든지 나는 숨을 곳은 무지하게 많다. 네? 단공 익명 명익신이라. 다만 단자죠. 다만 두렵구나. 공포스럽다. 다만 공포스럽다. 닉은 숨길, 은닉 할 때 닉자죠. 은닉, 숨길 닉. 이름을 숨기려고 하니까 내 이름 좀 숨기고 싶은데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로워져.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 좀 이렇게 파랗고로 좀, 그렇게 좀 취급해달라고 막 그냥 술 먹고 깨빵 치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막 가고 난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생불이라고. 저 경호 스님 두렵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응? 호랑이들은 다 날뛰고 저러니.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막 더 생불로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막 더 생불로 소문이 난 게 언제죠, 스님? 그거, 마하사. 부산 마하사를 갔더니,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더 생불로 소문이 나갔고, 이제 떠나야 돼. 삼수갑산으로. 이제 진짜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산 마하사가 이제 또 끝판왕을 치죠. 그 뒤로. 마사가 그 뒤군요. 그렇죠. 마하사가 그 뒤에요. 이 송강사가 더 빨라요. 이 송강사는 1900년, 걔는 1902년인가 더 뒤로 가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경허선사는. 네, 그래서 이제 62수, 우리가 1시간 하십니다. 2시에 끊어, 2시쯤 해서 한번 끊죠. 아니니까 2시에 끊으면 안 되려나? 하여튼 56분? 65수까지 하고 한번 끊어볼게요. 윤피람, 해하후, 이 윤피람 나왔네요? 이게 윤피람이에요, 스님.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사불산 아까 말했잖아요.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 자락에 있는 대승사의 부속 암자. 지금은 비구니 선언이고요. 대승사의 부속 암자인데, 옛날에는 대승사보다 청암사의 수도암, 청암사 수도암 갈 때 이 대승사를 하고, 경허선사가 그쪽에 이제 판치고 돌아다녀요. 계속 많이 다니셔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냐? 불이 참현 불이유라, 불명산리 우청취요, 불지명일 일공죽이고, 거상 영남 기계로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칠원 절구라. 좀 짧아서 좋아요. 예. 불위. 뭐뭐 할 위자죠. 뭐뭐함도 아니다. 뭐뭐함도 아니야? 참현함도 아니고, 참현함도 아니고, 불위유. 노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럼 뭐냐면, 참현은 뭐냐면요. 그거. 참고하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현은 뭐래서 현문이랬죠? 현문이 불문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아까 잊어버렸는데, 현문. 그 다음에 선문. 또 하나 맞히면 상품. 목염. 기억 안 나? 공문.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것이 다 무슨 문이다? 선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현문. 이거 꼭 우리가 이 불자라면, 아니,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선수행자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있어.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잊어버리기만 해봐라.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현문, 공문, 선문.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참현한다 그랬잖아요. 참현이 그 말이에요. 현문을 참고함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내가 이거 놀러 온 것도 아니다. 놀러 온 것도 아니래요. 언제는 또 유희산매 중에 맨날 논다며, 경허선사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유희산매를 많이 쓰지요. 논류자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요. 내가 여기 지금 현현함을 참고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러 온 것도 아니다. 약간의 뭐가 있어요? 결심이 약간 서 있어요. 요거 쓰고 가셔요, 이제.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명산리 우청추라. 여기서 이 불명산은 말이죠. 이 불명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이제 경허선사가 이 여기를 불명산이라고 했거든요, 스님.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 불명산이요, 어디에가 있냐면은
이 불명산이 완주군에 있어요, 스님. 완주군, 경호선사 고향. 있죠? 완주군 뭐에? 화암사에. 여러분 화암사 가보셨어요? 가봐이. 안 가보면 절대 안 돼. 후회해. 스님, 불명산 화암사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선찰술래 75군데 다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절 중에, 이 제발 불명산 화암사만은 이 좀 놔두기를 바래. 좀 건드리지 마. 그냥 거의 살아있어요, 스님. 그대로. 그래서 뭐 태락한 그 뭐라 그래, 이거 단청 그런 것도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속세의 물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스팔트도 좀 제발 깔지 말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를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스님 어떤 시인이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산 중간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근데도 가보니까 제발 속세의 물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막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그렇게. 모림사보다 더 합니까? 그럼요, 스님. 장흥 보림사는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까발려져 있고. 근데 보림사는 그 대신 이렇게 좀 동화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스님. 산속에 있어. 안 나타나. 그래서 제발 때 묻은 사람들은 오지 마시오라고 써놓고 싶어. 근데 이제 왜 이 화암사를 얘기를 하냐면, 경호선사가 고향이 완주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주군에 이 글씨가 이게 안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거 안 보이지. 화암사 완주군. 완주군 보여요? 화암사가 살짝 그거보다 치우면 더 보이지. 근데 걔를 좀, 걔도 이게 좋아, 스님. 제가 보니까 얘가 아주 좋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위로 쓰면 되니까 그냥 도로 갖다 놔. 그래서 이 화암사가 왜 경호선사랑 관계가 있냐면요. 이 진짜로 대단한 경호집에도 없는, 아시죠? 이거. 용운대사 행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경호 연극할 때 용운대사 행장하고 뭐죠? 치오나상 행장. 용운대사 행장과 치오나사 행장을 제가 사서, 저기에서 설정스님하고 해가지고 수덕사로 가져가셨잖아요. 이때에 이제 용운대사 행장이 이제 나오는데, 경호집에도 없어요, 스님,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용운대사 행장을, 물론 이 경호집에는 실었지요. 제가 이 번역해가지고 경호집, 여기 새로 나온 내가 만든 경호집에는 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용운대사가 화암사에 계셨어요. 화암사에 주석하셨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호선사가 화암사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 용운대사 행장을 11장인가를 써주시거든요. 자진해서 누가 써달라고 초르면 안 써준다고 그래. 근데 경호선사가 행장이 서령화상 행장이 있고, 그 다음에 치운화상 행장이 있고, 용운대사 행장이 있고 이래요. 근데 용운대사 행장만 경호선사 스스로가 쓰셨고, 그 다음에 경호집에도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석촌호소 있는 데가 뭐지? 잠실? 예. 잠실 서해 학당을 하고 계시더라고, 가보니까. 잠실 서해실에 가서 이 두 점을 이제 설정스님이랑 가서 구해갖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 화암사가 불명산 화암사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거를 경호선사가 썼을 때, 여기랑 헷갈려서 불명산이라고 썼겠느냐. 여기 불명산이라 써있잖아요. 불명산리 우청취어 이렇게 했잖아요. 했겠느냐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여기도 불명산이더라. 경호선사가 헷갈릴 리가 없다.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산이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사불산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넉사에다가, 그지? 사면이 부처님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래를 쓰려면 사불산리 우청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가 딱 불명산이라고 하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는 여기랑 헷갈렸다. 하도 불명산을 많이 다녀서 경호선사가 헷갈렸다는 거 하나와 옛날부터 저기도 불명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2층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부처님이 맑은 거나 뭐 사물이나 크거나 크거지 뭐야. 이래서 해서 이제 저거를 찾기 시작해요 제가. 근데 그 인터넷상으로는 저희가 불명산이었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그까지 멀충해. 어쨌든 간에 불명산 속에 소개를 보니 또라는 걸 봐요. 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를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두 번 이상 왔다. 그렇죠. 여러 번 왔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청추래, 청추. 뭐 경호선사가 언제 청추 아닌 거 있나? 다 청추야, 그냥 아주 맑은 청풍에다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명산 속엔 벌써 맑은 가을인데 불지명일 일공죽이라. 불지, 부지, 알지 못한다. 부지, 알지 못한다. 뭐를 몰라? 오늘, 명일은 내일이죠. 명일은 내일, 금일은 오늘, 명일은 내일, 명년은 내년. 알지 못할 거라. 명일, 내년에, 여기 내년이 아니라 내일이구나. 내일. 알지 못할 거라. 내일, 뭐야? 일공죽. 일공죽이 뭐죠? 지팡이 하나, 대지팡이. 근데 뭘로 만든 지팡이? 대죽으로 만든 지팡이. 내가 대죽으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죽으로 만든 일공죽이 내내 그거예요, 스님. 짧은 지팡이. 저것만 있었어, 경호선사는. 근데 그 일공죽이 오죽 아니었을까요? 오죽? 왜 오죽이었으님? 네? 왜 오죽이요? 오죽은 까만새인데 예. 그게 굵질 않아요. 선생님, 그거 오죽 아니래요. 아니요. 예. 제가, 근데 그게 저 있어. 무슨 참중, 뭔 나무? 저게 스님 날창날창 해가지고요. 새카만한데 부러지지도 않는답니다. 까마면 오죽인데. 몰라. 오죽은 아니더라고. 그때 이름 알려줬었는데 성년 스님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왔어요. 저런 게 지팡이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해서 내가 이제 저거를 범진 스님한테 좀 구해달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해갖고 아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언젠가 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렇게 지팡이 중에서 저렇게 싹하놓고 반질반질하고 날창날창하고 아주 그냥 찔겨서 끊어지지도 않는데요. 이게 뭐 오죽이라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새카만 대나무면 오죽이죠, 스님. 그죠? 만약에 새카만 대죽은 오죽헌 있잖아, 오죽헌. 저 강릉에 오죽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저게 대나무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나무는 잘 부러져요, 스님. 근데 저거 안 부러져요. 그렇죠. 물뿌레나무가 낭창낭창하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겠구나. 내일에는 이 대나무 일공죽을 짚고 짧은 대팡이를 짚고 거상명남 기계로라. 거상 오를 것인가? 어디로 올라? 영남에. 이 영남을 보면은 경호사가 윤필암에서 하한 거를 마치시고 저 사진을 찍어요, 스님. 저거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왜냐면 이 시 이후로 이 윤필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시 이후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호사가 여기서 하한 거를 마치시고 1903년 7월 15일 날 하한 거 마치시고 작정하고 이 시를 쓴 거야. 작정하고. 왜냐면 당신이 내년에 삼수갑산 간다는 거를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하한 거 마치시고 여기에서 기념사진 찰칵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 제가 말했잖아요. 이별여행 한다 그랬죠. 거상 영남로가 영남 쪽으로 가는데 몇 군데 개로 몇 군데의 누각을 몇 개 영남에 있는 몇 개의 누각을 내가 오를 것인가, 거상 오를 것인가 라고 궁금하다 이런 말이야. 언제? 내일.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영남을 가는데 그 영남에 가서 그 누각 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님. 누각을 이제 쫓아다녀요. 이제 계속 경호선사가. 그 누각을 내가 몇 번이나 갈 것인가 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한구 후에 말 그대로 그냥 우연히 읊은 거예요. 우연히 읊은다 이랬었죠. 그 다음에 63수. 과 불명산 윤필암 과 지나가고 있어요.
또 불명산이에요. 윤피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가며도 이게 연작시예요. 연작시가 2개 나와요. 얘는 3수까지는 안 가고요. 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불명산 윤피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내가 보기로는 이 불명산이라는 산이 거기에 그 2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쩌다가 한 번 쓰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걸 할 분이 아니야. 쓸 뿐이 아니야. 예. 그렇게 할 분이 아니야. 왜 이게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느냐면요, 스님.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해가 이제 거론됐냐면 제가 그 박사과정 마치고 나와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기 동국대학교 고영석 교수가 청강생으로 오라. 저 청강생 6개월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이 시를 제가 거기서 맡아서 그거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이걸 그 얘기가 나왔어요. 불명산 얘기가 나왔는데 경호선사가 확실한 게 뭐냐면 아니 저게 잘못 헷갈렸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있잖아요. 그 망상. 그 망상이 경호선사가 잘못 썼다. 우리 거기서 공부하는 동학들이 15명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착각해서 이렇게 망상이라고 썼다. 그 내가 코너에 몰렸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경호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 그렇지 않대. 여기는 상망이라는 이름이지 망상이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올라서 그냥 집에 가서 막 있는 대로 막 뒤져봤네. 근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망상이라고도 한다. 딱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가서 경호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이걸 찾아내. 그래서 거기서 집중을 제가 했어요. 진짜 그 망상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어요. 상망이 망상이다. 그런데 이 불명사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경호선사는 그거를 착각할 뿐이 아니다. 왜냐? 이게 2번, 3번씩 불명사를 그렇게 하실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층에 그 불명산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어느 다른 사적이나 뭐에 있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해봤는데 그 2층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빼고 사불산이나 불명산이나 그냥 부처님의 내 얼굴이나 저 불자나 똑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라는 예,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가 또 세상에서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상한 시야. 스님. 살다가 이것들이 그냥 확 보세요, 스님. 이 시가 또 경호선사를 곤궁에 빠뜨리는 아주 괴상한 시, 그냥 이 짜증나는 시거든요. 자, 과불명산 윤피람 1년 2연 연작시예요. 주혹 방광색부연이고 탐진 번뇌 송년연이라 불여 중생 오불식이니 평생 의작 취광승이네. 이렇게 했죠. 주혹 술이 혹은 방광을 하고 술이 방광을 하고 그 다음에 색도 또한 그러해. 그러니까 색도 또한 그러해라는 얘기는 색도 또한 방광해 이 소리잖아요. 응? 술이 방광을 하고 색이 또한 방광을 한다. 그렇다. 색도 또한 다시 그렇다. 저기 다시 붙자고 그러할 연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색자 때문에 그래요. 색. 어이가 없는 거야. 어? 이 색이 그냥 이 수많은 그냥 이 무중생들이 이 색을 스님 우리가 말하는 그 색 말이요.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술을 마시고 여자를 상대해서 색을 취했다 이런 얘기야. 미쳤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지금 안색 얼굴 색깔도 또한 방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얼굴이 벌게져 갖고 방광해요. 네요. 만약에 술이 방광하면 그 다음에 술을 먹은 얼굴이 방광하겠죠. 그래서 이 색자가 얼굴 색자다 이런 말이 안색 네, 안색이지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여색이라고 하는데 여색이 아니고 안색이다 이런 말이 얼굴이 붉었다. 근데 이거를 또 증명해 주는 분이 그거 참 신기한데요. 그때 이거를 그 청강생으로 듣고 나는 청강생으로 갔는데 그분은 뭐 무슨 대 교수야. 뭐더라 창원대 교수라나 뭔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 한 학기를 들으러 이걸 강의를 오셨고 그분은 이제 청강생이 아니고 나만 청강생이야.
근데 그 교수가 이거를 밝혀주는데 저 얼굴색이랍니다. 저게. 그래서 그 뭐죠 공자에 그 논어에 나온대요. 논어에 안색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바꾸듯이 한대요. 얼굴을 바꾸듯이 한다는 그런 뜻이 얼굴을 바꿔서 색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왜 이거 아주 흔연한 책 하잖아요. 흔연한 책 그냥 속은 막 뒤집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얼굴을 바꾸듯이 한다는 게 거기서 저 색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저 색이 뭐 여색인 이런 거 그건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안색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맞잖아요. 술이 방광을 해서 얼굴이 또한 방광을 해. 이렇게 해야지. 술이 방광했다 그러놓고 갑자기 여색이를 나오면은 어떡하냐. 여색이 어떻게 방광을 해. 어? 근데 이상한 것들이 그냥 다 막 그냥 지랄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스님. 그래서 이 시 때문에 또 경호선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경호선사는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이 술의 경호선사의 그 정신적으로 힘든 시의 극치를 나타내요. 이게요, 스님.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시예요. 265수 중에서.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은 참 안타깝고 슬픈 시죠, 이게. 술도 혹은 방광을 하고 안색 또한 방광을 해. 그러해니까 안광 또한 그러해. 탐진 번뇌 송년연이라. 탐진 번뇌 속에서 내가 깨달은 자가 살다 보니 속세의 인연에 얽혀가지고 탐진 번뇌 속에서. 그러면 이 탐진 번뇌가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탐진 번뇌 속에서 보낸다. 뭐를 보내? 연연을 보내요. 이 여가 당나귀 로자야, 스님. 탐진 번뇌 속에서 당나귀를 연연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삼이고 마사도래? 그러네요, 스님. 여삼이고 마사도래. 거기에 있잖아요. 송년연을 보낸다. 려사와 마사. 당나귀가 거기 또 있죠? 경호스님 당나귀 좋아하나 봐. 여기서 이 송현연은 당나귀 당나귀 여러 곳하고 려지. 려는 뭐냐면은 송현연을 보낸다 그랬는데 우리 12간지에 자축이며 진사오며 진유술에 있죠? 자축이며 진사오며 진유술. 근데 거기에 그 당나귀가 없어요, 스님. 없죠?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며 진유술에 당나귀가 없어서 12간지에 없는 해를 보낸다는 얘기는 그냥 그 해가 없이 연이 없이 그냥 빈 해. 우리가 윤달 윤년처럼 공달 있잖아요. 공달.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속세에서 얘기하는 이 해를 떠나서 자기가 그냥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귀해를 보내겠다. 참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게. 시간적 개념을 떠났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 해 한 해 가는 그걸 떠나서 자기는 이 시간을 잊고 살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를 다 버리겠다 완전히. 뭐 속에서? 탐진번뇌 속에서. 승려가 대선승이 이거를 그냥 이 속세와 찔찔 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탐진번뇌 속에서 보내는데 그 세상 속과 세속과 내가 같이 합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나귀회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요. 탐진번뇌 속에서 내가 탐진번뇌에 내가 만약에 찌들찌들하다면 그것은 속세와 연관돼서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나귀회를 가겠다. 없는 시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달라붙은 탐진번뇌인데 내가 나귀회를 보낼 거야. 이래가지고 송년연. 멋지죠? 아니 이 송년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송년연이야. 탐진번뇌 속에서 송년연을 보내리라.
그래 놓고는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스님? 그럼 송년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이여 중생 오불씩이여 불과 더불어 중생 부처와 언제는 또 중생들을 위해서 창생들을 위해서 뭐를 열어놓는 문이라며. 어디서 저 앞에 범호사 스님 범호사 보제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뭐 베개를 구름 삼아 누워가지고 창생들을 뭐 하는 문이로다 라고 해놓고 지금 뭐래요? 부처와 더불어 중생은 나는 깨닫지 못하다 난 알지 못하다 나는 몰라 그냥 부처도 모르고 뭐도 몰라 중생도 나는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스님. 이 막판 끝판왕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의 극치의 시가 이 시예요 스님. 이 대단한 시인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왜냐면은 경허선사가 왜 저렇게 술만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할까? 그 속에 있는 고통은 다 모른 채. 근데 이제 경허선사는 여기서 그냥 내가 이 전봉준 때문에라는 말은 절대 안 해. 죽는 순간까지 하면 안 돼. 그죠? 하면은 막 경허선사만 잡혀가는 게 아니야. 막 경허선사를 돌봐준 사람이나 막 전옥년이나 뭐 그냥 다 잡아가. 전부 다 그냥 전용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안 돼. 경허선사가 저기들을 다 돌보고 있잖아요. 조카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와 충생을 나는 알지 못하느니 그래 놓고 뭐래요? 평생 의작 취강성으로 지나겠다. 평생 의는 뭐예요? 마땅. 내가 마땅히 짓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이 업이라는 거면 내 인생을 뭘로 만들겠다? 취강성으로 만들겠다. 취해서 광증을 일으키는 승으로 남들 눈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평생 그냥 취강성으로 내가 지낼 거야. 그 대신 뭐 하느냐? 취강성으로 지내려면 스님 부처와 충생은 나몰라라 해야 되겠네. 에? 그래서 나몰라라는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뭐다? 송년연이다. 그러니까 당나기회로 세상을 이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 시를 이렇게 경허선사가 남기고 있습니다. 슬픈 시예요. 64수. 그래 놓고 이 사람 마음은 또 변하잖아요 스님.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취강성으로 보낸다고 해놓고 에이그 이 1, 2년 이 연작시 두 개가 다 슬픈 시예요.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가며 불명산 윤피람 주혹 방광색 우연이여 탐진번뇌 송년연이라. 이건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반복을 하시고 술에 취해 방광을 하고 또 안색도 또한 방광을 하고 탐진 번뇌 속에 내가 나귀회를 보내리라 이렇게 해놓고 아까 1분 전에는 좀 전에는 뭐 부처와 중생은 나는 모르도다 나는 그냥 술에 취해서 평생을 취광성으로 보내겠다 해놓고 스님 이열했다가 철했다가 아주 그냥 1년 2년 쓰는 사이에 그냥 또 뭐란 줄 알아요 스님? 장구 무단 화사자라. 장구 이거는 지팡이 장자와 집신구자예요. 이게 집신구 지팡이와 집신. 왜 경허선사가 여기다 지팡이와 집신을 넣었을까요? 경허선사한테 스님 가장 중요한 거는 지팡이하고 집신뿐이에요. 왜? 집신은 왜 중요하느냐? 경허선사가 팔이 커가지고 구척 장신이라 집신을 자기가 이거 안 삼으면 걸어가야 돼. 맨발로. 파는 데가 없어. 파는 데가 없어서 그냥 알짤없이 맨발로 가야 돼. 그래서 경허선사한테 필요한 거는 지팡이와 집신이요. 그냥 늙어가지고 이제 지팡이도 짚어야 되니까 그 짧은 지팡이 있잖아요. 저 지팡이. 저 지팡이가 그냥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북한에 가서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야 되니까 지팡이와 집신이 이 지팡이와 집신은 뭐냐면 경허선사의 뭐다? 스님 그걸 뭐라 그래요? 분신. 네, 나의 분신이야. 없으면 큰일 나. 이 두 개가 뭐래요? 무단히는 뜬금없이 이런 얘기요. 무단히 가만히 있다가 몰라. 그러네 사자로 변했답니다. 사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얘기요.
법왕이란 얘기, 법왕, 사자후. 그래서 이런 내가 언제는 뭐 또 뭐로 보냈는데 취강승이라고 해놓고는 곰방녀 이 두 번째 시거든요. 이걸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지팡이와 집신. 예? 네, 내가 뜬금없이 갑자기 사자로 변해갖고 사자로 변해서 이것들이 이러면서 뭐냐 등한 일척 승능전이라. 등한이도 뭐예요? 등한이는 대수롭지 않게 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왜 그거를 등한시하냐 이러잖아요, 스님. 등한시한다는 거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대수롭지 않게 내가 펄쩍 뛰었어. 한 발짝 펄쩍 뛰니까 누구 수차요? 누가 감히 내 앞을 앞서리요? 이러면서 누가 감히 내 앞을 능히 가로막겠는가? 아무도 못한다. 내가 지금 술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내 지팡이나 집신이냐 한번 그냥 사자로 변해서 그냥 무심결에 한번 뛰는 거예요. 그냥 뭐 힘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등한이 한번 탁 뛰면은 그냥 이게 아무도 내 발작을 따라오지 못해. 감히 이것들이 누가 감히 나를 앞서리 해갖고 누구 숙자를 썼잖아요. 누가 감히 앞서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 한번 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말을 사자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법왕이야, 법왕. 경선사가 나중에 오도가에 가서 심지어는 당신을 법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법황이라고 그래요. 법황. 대단하시죠. 오도가에 가면 내가 법왕이 되었도다 이래가지고 왕을 쓰지 않아요. 황을 써요 그냥. 그래서 경호가 지금 여기서 당신의 그 기계를 언제는 또 취강승이랬더니 그래서 이게 똑같은 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계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65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운달산 도중고다. 이것도 도중고예요. 운달산 지나가는 길에 쓰신 거예요. 자, 운달산 지나는 길에 횡공일 공죽이고 활보령 호중이라. 몇년비 백월이니 수리 권장풍이네. 일란 천교임이고 상침만 목콩이니 사왕수 해적이니 이라도 중수 기능동이구나. 네, 이렇게 써서 이제 그 아까 그 사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다시 한번 기계를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제 경호선사가 윤피람을 지나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운달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운달산도 거기 있어요. 그 네네 그죠 스님? 거기 청암사 있는데 그 운달산이 있어요. 횡공 일공죽. 횡공은 뭐예요? 횡공. 일공죽은 아까 말했죠. 돼지팡이랬죠. 돼지팡이를 옆으로 비껴 차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비껴서 휙 옆으로 비껴서 횡당 가로질러서 이렇게 맸어요. 돼지팡이를 둘러매고 활보령 호중이다. 활보하고 있어. 막 당당히 활보해. 언제는 그냥 아주 그냥 취강승이라더니 이제 활보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고 와 있죠? 영원함을 활보하고 있어요. 영원함을 활보하는 중에 면전 비백월이라. 면전에 누가 날아가? 백월이 날아간대요. 스님 이것 좀 보세요. 백월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스님이 계속하고 계시죠? 자, 백월. 우리도 이제 백월 그러면 날아간다고 해야 돼요. 아까 새들이 우는 거를 전부 다 말씀 오자를 썼잖아요. 이것처럼 흰 달이 면전에서 날아가. 밝게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냥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막 달이 막 흘러가는 걸 보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스님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면 날아간대. 백월이 날아가고 수리권장푼이라. 이게 소매 숫자예요. 아따 우리 경호스님 숫자 소매 숫자 많이 쓰죠. 그래서 경호스님 옷 중에서 스님 소매 끝이 제일 많이 달았답니다. 그래서 낡은 소매 이게 많이 나와요. 너덜너덜하니까. 소매 끝이 소매 이 참 뭐냐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소매 속에 65수. 아이고 웃겨. 예? 장풍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소매수 속에 이 소매수 속에 권 있잖아요. 권.
이 권자가 이렇게 휘감긴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풍이 긴 바람이 소매 속으로 휙 들어서 감겼다, 이런 뜻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소매 끝 속까지 그냥 바람이 쏙 들어온 것 같아요. 경어선사 지금 이 시로 보면은 긴 바람이, 소매가 또 좀 길어요.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휙 들어서 한번 휘감았다 라고 해서 이 권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권장풍이요, 소매 속에 바람이 휙 들어가서 인다, 이런 얘기죠. 일란 천교이민이, 일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천교 같은 소리겠네. 천교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이 교회, 들판, 이 들판이죠. 들판교자죠. 만 들판이 뭐 이런 얘기야. 만 들판이 뭐가 익어가? 곡식이 날라리 익어간다. 이거 임자는 익을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익어간다. 뭐가 익어가? 벼가 날라리 익어가잖아요. 곡식에. 그러니까 그냥 벌판마다 그냥 전부 다 곡식이 익어가고 있다. 가을이다. 그러니까 하한 거 7월 15일 끝나고 이동을 하면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시기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이제 마지막 여행이에요, 스님. 요 여행 끝나면 이제 삼수갑산 가요. 예. 그래서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가라도 경호선사가 하한 거 저거 마치고 기념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옥년이랑 가다 보니까 활보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개뿔 활보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경호선사가 그래도 조금 활보해. 왜냐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뭘 결정했어? 삼수갑산 갈 걸 이제 결정했어. 왜냐면 초록년이가 이제 이영찬이랑 이제 혼인을 하기로 작정이 됐어. 아이고, 이제 내 시름을 덜었구나. 이제 나는 가야 한다. 책임져야 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그 앞에 전용현이 전봉준 장군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이제 혼인하고, 그는 이제 무안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이거 남아서 이떨거지도 이제 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가 좀 홀가해. 지금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 상침만목콩이라 서리가 침노했어. 어디를 침노했어? 서리가 침노했다니까 가을이고만. 만개의 나무에 침노해가지고 다 붉게 물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단풍이 울긋불긋하다. 들판에는 다 날씨가 따뜻하니 곡식들이 아라리 익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리가 어디에 침묵하니? 나무에 그냥 나무에 전부 다 침노를 하니까 그 단풍이 들어 불그럭불그럭 하더라, 이런 얘기죠 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신 자랑 해야죠. 뭐라 했어? 사왕 수해적이라. 사자왕. 이거 사자왕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 이제 사자왕은 비록이죠. 회는 뭐예요? 20회자예요. 이게 20회. 사자왕은 비록 숨어서 자치를 감추어. 숨으면은 자치가 감춰지죠. 비록 숨어서 내가 자치를 감추어도, 이게 바로 그거야, 스님. 삼수갑산 가기로 결정 땡땡땡 이렇게 돼서 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사자왕이 뭐 하겠다? 자치를 감추겠다. 이거를 끝으로 진짜 경호선사가 이 여행을 끝으로 가셔요. 더 이상은 이제 경호는 이제 이 남쪽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자취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자왕이 비록 자취를 감추고 종적을 감춘다 하더라도, 이 회자라고 하는 것은 종적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도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해, 그죠? 도해가 회자를 빼먹었지만 도해. 여기에서는 또 뭐냐면은 이 회자는 그냥 회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이나 재능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를 다 감추는 거야. 몸만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 회자를 써요. 도해라고 해가지고 도해. 그래서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서 감추고 종적을 감춰버리는 거를 이런 회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회자가 범상치 않아. 비록 회적. 자치를 감추어도 중수기능동이라. 이 중자가 무리중자예요. 대중할 때 중자예요. 대중의 묻짐승들과 어찌 기자죠. 어찌 능히 같겠는가.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 없다. 이 자기의 이 자부심을 엄청나게 당신이 드러나면서 그냥 안 가시죠. 근데 남들은 이 시가 그런 시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해요. 스님, 나도 못했는데요. 뭐 한부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에 오냐? 내가 사라져 주마. 그런데 나는 사자야. 내가 없어져도 절대 무짐승과는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 그거 이 도에 회자를 써놓은 거 보세요. 그냥 저런 회를 쓰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내가 이 정적을 감춘다. 그리고 내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곡하지만 사자야. 나는 사자 법왕이야. 근데 무짐승들과는 절대 같지 않다라는 거를 땅땅땅 해놓고 이거를 가셔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참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